자, 이번 시간에는 충돌과 안전, 그러니까 사실 앞장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뭐 연결된다, 비슷한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좀 해볼게. 일단 충돌을 하면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충돌을 하면 힘이 얘와 만약에 얘와 얘가 다가와서 쿵 하고 부딪혔다고 해볼게. 그러면 충돌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반대로 작용해. 힘의 크기가 반대로 작용해. 그 다음에 서로 충격을 주는 시간이, 참, 먼저 얘기하면 이 힘의 크기는, 어, 같아야 돼. 음, 뭐, A가 B한테 100N을 줬는데 B는 A한테 100N을 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음, 그러니까 A가 B한테 100N을 주면 그러면 B도 A한테 100N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얘가 만약에 A가 B한테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0.1초였다. 그러면 당연히 B도 A한테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0.1초일 거야. 이제 충격을 주는 시간도 같아야 돼. 충격 주는 시간도 주고받는 시간도 우리가 이거 지금 앞장에서 델타 t라고 했지? 얘도 뭐냐면 같아야 한다. 그치? 그러면 당연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충격력의 정의가 뭐였냐면 힘과 시간, 충격받은 시간의 곱인데 지금 얘가 같고 얘도 같으니까 당연히 충격량도 지금 보니까 이거 충격력이네. 충격량도 같아야 돼. 음, 같아야 한다. 그지? 충격량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벽과 충돌 후의 충격량은 충돌 전, 이건 뭐 벽에 충돌하는 거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어, 지금 얘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해. 그 특수한 상황을 뭐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어, 충돌 후 정지할 때, 그 다음에 충돌 후 튕겨 나올 때, 뭐 이렇게 나눴으니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지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장에서 F 델타 T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M 델타 V라고 했는데 얘가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충돌 후 정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충돌 후인 이 V가 제로가 돼.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MV 제로가 되는데 이 물리에서는 이 부호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속도는 이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어. 플러스를 뭐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는 왼쪽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힘도 힘도 알짜 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질 수 있어. 또 뭐가 있냐면 뭐 여기서 하면 일단 이두 가지만 알면 되겠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F 델타 T가 지금 여기는 F 델타 T가 충격량인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진다 그런 얘기. 충격량이 뭐 만들어진다. 뭐 충격량의 결과는 반대 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지금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고 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수식으로부터도 바로 알 수 있다. 자, 충돌 후에 튕겨 나올 때의 충격량은 뭐 이것도 똑같다. 충격량은 F 델타 T인데 얘는 M 델타 V와 똑같다.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건데, 이건 둘 다 0이 아니니까, 뭐 이건 뭐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의 값을 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충격량하고는 완벽하게 똑같다. 앞장에서 뭐 했냐면, 단위도 똑같다고 했지. 그래? 자, 충돌 후에 이제 충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단원의 핵심이긴 한데, 근데 이미 문제 풀면서 다 했어. 그 16장에서.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충격량은, M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은데, 이때 충격받은 힘, F는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델타 T분의 M 델타 V,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분자는 지금 뭐였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운동량의 변화량. 그다음에 델타 T는 당연히 뭐 시간이고 시간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이 식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거를 해석만 하면 되는데 이 충격력의 크기는 시간, 시간으로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서 뭐 힘이 작용한 시간을 나누면 된다는 거고 이때 충격력의 결과는 뭐냐 해석하면 델타 t가 크면 델타 t가 해서 어떻게 다 써볼까? 델타 t분의 m 델타 v 해볼게. 델타 t가 커지면 그러면 반비례 관계니까 줄어들겠지? 충돌 시간이 그러면 작아지면 작을수록 뭐가 되냐면 충격력은 반비례하니까 커진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충돌 시간이 크면 클수록 충격력은 반대로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를 이미 알고 있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꼭 알아도 실험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면 여기에 같은 높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해볼까? 여기에서는 얘는 물질의 포텐셜만 있지 중력에 대한 운동의 아니, 위치 에너지 포텐셜만 있는데 얘가 여기 도달할 때쯤 되면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야. 이 둘은 같아야 돼. 그지? mgh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 약분하고 2 곱하면 2gh는 v 제곱. 따라서 v는 루트 2gh인데 뭐 2는 뭐고 당연히 숫자니까 상수고 g도 상수고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떨어질 때 바닥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바닥에 도달 직전의 속도는 v잖아 이게 오로지 뭐에만 상관 있다 오로지 높이하고만 상관 있다 높이와만 높이에만 의존한다 높이와 관련이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높이와 관련이 있다 only 그지? 구체적으로는 루트 h에 비례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시험으로 내는 선생님들도 있어 여기 높이라고 하고 아니구나 지금은 시험 못 내겠다 루트 h라고 하면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중요한 거는 다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직 높이하고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그러면 도달할 때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는 둘 다 같아야 돼. 속도가 같다. 그죠? 여기는 지금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속도는 지금 얼마냐면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계란의 달걀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자,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걸 볼까? m 델타 v 했는데 m v 마이너스 v 제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단단하거나 폭신하거나 어쨌든 V0는 똑같고, 그지? 처음 속도는 0이었으니까 똑같고, 그러면 낮은 속도는 도달할 때 직전 속도는 높이와만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직전 속도는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질 때, 아이고,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당연히 어떻다?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이 두이도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질량이야. 같은 달걀을 사용했을 테니까 같을 거고. 그러면 mΔ V는 이거는 A나 B나 일정할 거겠네. 그치? 일정.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mΔ V가 뭐였어? 이게 F 델타 T, 즉 충격량이었는데, 그러니까 mΔ V,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A하고 B하고 여기 A 상황 여기서 떨어질 때하고 순환 방석에 떨어질 때하고 충격량은 동일하다. 충격량은 다 같다.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보면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그럼 이 아래 넓이도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SA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래 넓이 얘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SB 이거의 넓이나 얘네들은 같아야 된다. SA하고 SB하고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 SA와 SB는 같다.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대신에 이 방석,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에는 어, 이 TB가 TA보다 당연히 길겠지. 실제로 길게 나타나네. 그지? 그러면 충격력은 F 델타 T는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데 그러면 F는 델타 T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델타 T가 커지면 힘은 작아진다. 충격받는 힘은 작아진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충격력 FA하고 FB하고가 있다고 하면 얘는 FA가 더 훨씬 크다 이것이 평균 충격력은 FA는 이건 맥시멈 충격력이고 이 전체 평균적인 충격력은 한 이쯤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도 B에 대한 평균 충격력은 한 이쯤 있다고 보는 거야. FA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면 그러면 충격받는 힘은 더 작아진다. 충격이 완화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이미 움직이기도 뭐랄까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몸 동작도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공을 받을 때 손을 빼면서 뒤로 뺀다는 얘기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받는 힘을 줄이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멀리 뛰기든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무릎을 꼿꼿하게 펴고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야. 본능적으로 살짝 구부리는 동안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커지는 거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몸이 받는 힘, 즉 충격력이 작아진다. 무릎을 보호하는 거야. 장기도 보호하고.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뭐냐면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지. 매트도 같은 원리고. 쿠션이 있는 것도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야. 무릎이나 다른 몸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물론 뭐 교통수단에서도 많이 있어. 시간을 다 늘려보려고 하는 거야, 대부분. 음,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그리고 왜 과자 사면 질소 들어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호대, 뭐 놀이매트, 골판지, 포장재. 그냥
그냥 종이로 싸는 것보다는 골판지 옆을 잘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골판지 이렇게 쓰면은 종이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붙였어. 그러면 얘가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찌그러지는 힘이 그러니까 찌그러지는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충격을 줄여준다는 거야. 번지 점프를 안전하게 하려면 쇠사슬로 하면 되지, 그지? 근데 번지 점프 쇠사슬로 하면 하지 않지. 왜냐면 쇠사슬로 하면 안전하긴 할 텐데 힘은 대신에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아주 작아서 그 큰 힘이 다 몸에 걸려서 뭐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550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 550번은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문제야. 이거는 이 기본적인 문제고 아주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분석하고 있으면 된다. 시험 걱정 없다. 이것만이라도. 이때 문제를 보면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자,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자. 그러면 왼쪽을 마이너스로 반드시 해놓고 시작을 해. 만약에 나는 뭐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싶다. 그래도 해도 돼. 어쨌든 반대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를 플러스로 두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자 F 델타 T 충격량은 M 델타 V인데 질량은 5kg이라고 했고 5kg. 그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3에서 7을 빼는 게 아니야. 나중 속도 마이너스 3에서 처음 속도 플러스 7을 빼야 된다. 그치?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100%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50kg 미터 퍼 세크. 여기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뭐라고 했지? 방향이 반대이다.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작용한다. 크기는 50이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되고 같은 단위인 뉴턴 세크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자, 공이 충돌 전에 벽과 충돌 전의 운동량은 당연히 5 곱하기 7, 35가 되겠지. 그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풀면 20으로 보여. 왜냐하면 이쪽을 플러스 7이라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쪽도 플러스 3이라고 가버리면 이건 지금 잘못 푸는 경우야. 잘못 푸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100% 나온다고 생각해 나는. 질량은 5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지? 그러면 크기가 20이잖아 라고 이렇게 맞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해되죠? 절대 틀렸다. 뭐라고 해야 된다? 얘는 아까도 확인했지만 크기는 변화량이 50이다. 틀렸다. 그러면 어,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50이다. 왜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50이니까. 그죠? 그러면 음, 공이 벽으로부터 벽이 공으로부터 서로 무슨 관계냐면 얘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야. 그러니까 둘의 충격량도 같아야 된다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 얘는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지? 충돌 시간이 자 계산해볼게. F 델타 T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0 이거였어. 물론 뉴턴 세트. 그런데 충돌 시간이 0.2초, 0.2초였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50 뉴턴. 마이너스는 계속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지만 이 의미는 뭐라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야. 크기는 250 뉴턴이 되겠네. 그지?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뭐. 그지? 550 550 몇 번이야? 1번 투 유리컵을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벌써 보여? 아까 강조했는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얘는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같다. 그치? 도달 속도가 바닥 도달 속도가 도달 직전 도달하면 깨진 거니까 이미 속도가 같다. 그럼 이 말은 뭐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정지한 상태에서 도달 속도가 같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이 같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좀 하면 운동량의 뭐가 같다? 변화량이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충격량이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죠? 충격량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어떻다? 넓이가 같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 같은 높이라는 말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자, 그래프 아래 넓이는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이다. 맞다. 충격량이 같다. 넓이는 같다. 즉, S5나 S2는 같아야 된다. A는 지금 이게 시간인데 이만큼 걸렸지? B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그죠? 시간이 A가 짧은 시간 동안 음, 힘을 받았네. 평균 힘의 크기가 큰 거는 F는 델타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델타 V인데, 지금 얘가 일정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 해석하면 돼. 델타 T가 커지면 F, 발자 힘은, 그러니까 충격받는 힘은 작아진다. 델타 T가 작아지면 F는 커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큰 거는 B이다. 그냥 그래프로도 알 수 있는데 A는 대략 이쯤이라고 했잖아. 그죠? B는 대략 이쯤. 평균 내서 하는 거니까 이러는 거야. B, B가 큰 거는, 아니, 힘이 큰 거는 A이다. 틀렸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받은 힘을 나타내는 거 그랬는데, 어,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뭘 받은 거야? 충격? 이 문제가 뭐야? B는 마룻바닥. B가 마룻바닥이냐? 아니지. 충격받은 시간이 길었으니까 얘가 그냥 어, 길었으니까 얘가 뭐냐면 방석이겠지. 그지? 방석에 떨어뜨리니까 시간이 길어졌겠지. 틀렸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다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다. 하나만 더, 여기 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 556번.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또 뭐였냐면, 질량은 국제 단위로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얘는 뭐냐면 0.15kg이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 거면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100%야. 여기도 553번 옆에 보이는 거 보면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기본 이거부터 시작하고 써놓고 해야 돼. 아니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걸 노리고 시험을 반드시 낸다. 100%라고 하는 이유야. 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은 직전 운동량은 어, 그 M 곱하기 V잖아, 그지? 질량은 0.15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속도는 20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냐면 일단은 뭐이 계산하면은 3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겠다, 그지? 틀렸겠네. 이제 3이 나와야지. 3kg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얘는 틀렸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족량은 항상 뭘로 계산해? F 델타 T는 M 델타 V로 계산하는 거야. 자, 질량은 0.15였고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10. 10 하면 안 돼. 마이너스 10. 처음 속도는 10, 아니 20.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냐면 0.15 곱하기 마이너스 30 해서 얘는 마이너스 4.5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의미는 그냥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고 4.5는 4.5가 뭐야? 크기지.
근데 지금 충격량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어차피 충격량이니까 단위는 뉴턴 세크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충돌한 시간이 0.15초였다면 그러니까 F 곱하기 시간이 0.15초였다면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아까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0.15 곱하기 마이너스 30이었잖아. 그지? 약분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0. 크기는 30이 되어야겠지. 그지? 또 틀렸네. 답은 니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음, 어려운 문제 하나만 딱 해볼게. 시멘트 바다, 모래바다. 523번.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523번 보면 뭐가 눈에 보여야 돼?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공을 이제 가만히 떨어뜨린다. 가만히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면 아래로 힘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야. 힘을 주지는 않았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야. 그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다.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같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시간 그래프니까 넓이가 충격량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 넓이가 지금 어떻다. A나 B나 같아야 된다. 넓이 SA하고 SB는 같다. 그리고 충격받는 시간을 봤더니 이만큼 짧게 걸렸네. 이거는 뭐 짧게 걸렸으니까 얘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겠지. 그러면 이 시멘트 A가 그다음에 B는 뭐냐면 B는 이거는 모래바닥에 있다. 모래는 아무래도 충격을 받는 시간이 모래가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죠? 자, 모래판에 공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러면 B다. 맞는 거 되겠네. 넓이는 당연히 같다. 그죠? 충돌하기 직전의 공의 속력은 같다고. 그죠? 어디나 같다. 이해되지? 이거는 아까 설명 계속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같다.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아, 이거. 보통 문제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가 좀 잘못됐냐면, 다시 해야겠다. 지금, 느낌이 좀 세서 다시 봤더니, 어, 튀어 올랐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공은 위로 튀어 올랐다. 이게 튀어 오르니까 좀 문제가 또 있어. 그치?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 모두 다 그 충격량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모두 다 충격량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석을 좀 바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제대로 봐야겠네. 좀 어려운 문제다. 자,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 모든 운동량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앞에서는 계속 충격량이었잖아. 그지? 둘이 같은데 얘는 둘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다시 음, 시간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시간으로 보면 모래판에 떨어진 놈이 뭐 분명한 건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래서 얘가 B가 모래인 거는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프 아래 넓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으면 넓이 같을 텐데 넓이 같을 수가 없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은 이거는 같겠지. 왜냐면 높이가 같았으니까. 이거는 뭐 불변이다. 튀어오른 거를 무시한다면 바닥에 그러니까 튀어오른 거를 무시하더라도 일단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 직전의 속력은 같아야만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평균 힘의 크기는 둘이 같겠느냐? 아예 그러지 않지. 평균 힘은 계산할 필요 없어. 대략 여기쯤 있잖아. 평균 힘은 대략 가운데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돼.
B는 가운데보다 조금 높으면 여기겠지. 이거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FA, 즉 시멘트에서가 모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같을 수는 없어. 그죠? 자, 하마터면 제일 뻔한 문제. 나머지 주에는 얼마든지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아껴놓은 문제들, 선생님 지금 풀지 않은 것들은 풀어보라고 일부러 기회를 주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55번 눈에 보이는 3번 얘기하면 처음 문제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보자마자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꼭 해. 그렇게 안 하면 100% 틀린다. 100% 나오는 문제를 100% 틀리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어때? 자, 좀 정리됐어?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질문 더 해도 돼. 오케이, 고생했어.